제발 수원 팬이면 들어주세요. 제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화도동 종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빵입니다. K리그가 시작됐습니다. 다들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이제 네. 우리가 바라던 또 축구의 시작이 됐고 봄을 날리는 것과 같이 수원 삼성이 첫 경기를 이제 승리하면서 우리의 축구가 이제 시작됐는데 요 이야기를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해보고자 하고요. 다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뭐 경기 자체가 정상적이었다 아니었다를 떠나서 일단은 첫 경기의 시작이고 그 첫 경기가 K리그 2에서의 시작이기 때문에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금 스피드하게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팟빵 댓글 먼저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런트 부르고 싶어 님께서 와 특집 구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꼭 승격해서 제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는 후회는 없어 라고 남겨주셨고요. 뭐 저희가 행복하면 모두 수원 삼성 팬 모두가 행복한 거죠. 뭐 다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사계님하고 오박사님께서 각각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박사님께서 오랜만이네요. 벌써 개막이라니 K2에서라도 행복축구 봤으면 합니다. 그런데 왠지 두통의 시작일 것 같은 불안감은 떨칠 수가 없네요. 이번 시즌 선수 팬 모두 부상 없이 달렸으면 합니다. 라고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는데 시작하자마자 거의 뭐 시즌 아웃급의 그 이야기는 또 차차 뒤에 가서 또 한번 다뤄보죠. 그리고 JC리37님께서 진짜 수원은 우리 팬뿐인 것 같습니다. 강등이라는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된 이 시점까지 마음은 여전히 쓰리지만 그저 수원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를 바라봅니다. 모두 같은 마음이죠. 뭐. 그렇게 남겨주고 우리 빨강토끼님께서 후원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빨강토끼님께서 댓글 남겨주신 거 보고 소름이 돋아가지고 다들 천안을 하위권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천안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잘 먹히는 모따, 파울리뇨, 빅앤스몰 조합이 수원한테 잘 먹힐 것 같아요. 일단 우리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첫 경기에 천안이 황골탈퇴해서 왔죠. 김태환 감독이 지난 녹음에서 큐가 아마 천안이 나이 많은 선수들 영입을 되살리면은 부활 공장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김태환이 귀신같이 3대0이라는 아주 좋은 스코어로 3대1이었나? 하여튼 3대2였나? 시작하자마자 작년에 천안의 첫 승이 22경기였나? 뭐 21경기인가 22경기 만에 그것만의 첫 승이었는데 이번 시즌은 시작하자마자 다득점을 하면서 돌풍을 일으킬 것 같네요. 우리 빨강토끼님께서 보는 눈이 좀 있네. 부천이 좀 만만한 팀은 아니었는데 그러게요. 그랬네요. 그리고 박준균 떠나지마님께서 이제 박준균 떠나지마님께서는 이제 이번 주 이제 수원 삼성과 이랜드의 경기를 앞두고 계실 텐데 이번 주 토요일에 역사적인 첫 슈퍼매치 하는 날이네요. 나 이 문구가 되게 좀 거슬리더라고. 상당히 거슬리네요. 뭐 특별히 코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괴뢰는 경기 결과는 만족스럽지만 김도균 감독의 장점인 공격력은 많이 아쉽습니다. 목동을 처음 방문하시는 수원 팬들은 이런 시골 동네 분위기에 많이 놀라실 것 같습니다. 목동 오시는 수원 팬들은 가급적이면 목동은 작차가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고요. 지난 이랜드 경기를 뭐 다 보지는 못했어요. 다 보지도 못했고. 전 다 봤어요. 좀 어땠어요? 뭐 물론 부산이 이제 밸런스를 포기해서 한 것도 있긴 있는데 이랜드가 올 시즌 이제 시작할 때 대부분 얘기할 때 부산하고 성남하고 우리하고 이랜드 정도를 4강으로 보는 사람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 축에 확실히 한 축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굉장히 김도균 감독이 이제 원래 공격 일변도 그리고 이제 수비 조직력은 수비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감독이라는 평이 좀 많긴 많았는데 그 한 경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엄청 탄탄한 수비를 만들어 놓고 나왔더라고요. 선수발도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상대적인 것도 있긴 있겠지만 우리도 뚫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오스마르가 되게 건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클래스가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스마르보다는 김호균이 워낙에 좀 도드라 보였고 오스마르는 확실히 이제 에이징 커브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발력이라든가 속도라든가 민첩성은 속으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그 에이징 커브를 벌써 한 5년을 기다려 왔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우리가
요 이야기 끝나고 음. 이제 끝에 이랜드와의 경기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유튜브에서 큐님 구성 좆빠지네요라고 이렇게 대신 댓글 너 달아주셨고요. 때문에 사람들 이상해지잖아. 맨날 족빠지네요 이런 표현 진짜. 써가지고. 아, 참 진짜. 아, 좋아. 그 너랑 밈이야? 같이 있으니까 좋아. 내, 이봐. 내 따라서 한 건지 자기 스스로 이걸 한 건지 왜 이 사람 무시하는데요? 웃긴 사람이네. 자기가 족빠지는 하고 싶어서 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물어봐. 오. 댓글 댓글 남겨봐. 남겨주세요. 왜 내가 뭐라고 이 사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말투를 배웠어. 음. 안 좋은 버릇이야. 수원은 감독이 바뀌어야 한다. 축협보다 더한 거. 내가 보기엔 지금 축협이 더한 것 같아. 음. 어떤 민서든 우리 구민서가 최고. 구민서는 이제 기억도 안 나는데. 그리고 브루노 실바한테 29번은 애착 번호인 듯해요. 염기훈 26번처럼. 이걸 뭐 놀리자고 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 큐님 구성 개쌈뽕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뭐 파묘 얘기해서 기분이 풀어져서 다행이라고 그러고 또 개막인데 또 욕했지만 또 개막이 기다려진다라고 또 말씀하셨고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파묘 보셨어요? 네, 봤어요. 스포 안 했죠? 네, 스표가 없었더라고요. 도리형 파묘 보셨죠? 아니, 아직 안 봤어요. 아이고. 최민식이 나 서울의 봄도 지난주에 봤어. 아, 음. 못 전두환이 아, 전두 광. 알아도 재밌더라. 내용이. 그치. 네, 요새 제오공화국 그 방영해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음. 존나 재밌어, 이씨. 음. 그 욕하려고 보는데 음. 연기력들이 다들 너무 좋아가지고 이상하게 나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그런 걸 되게 싫어했었거든? 근데 시대극이 재밌어졌어. 그쵸. 어느 순간부터. 나이 그게 들었네. 나이 먹었다는 증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프네요. 난 아직 시대극 재미없던데. 네. 자, 이제 우리 첫 경기가 치러졌죠. 네. 이제 충남 아산을 상대로 음. 2대1 좀 신승을 거뒀습니다. 음. 저 경기가 좀 차분하게 흘러가나 싶었는데 막판에 이제 또 변수가 발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첫 승을 따냈지만 일단은 뭐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네. 못 오면 됩니다. 올해 좀 이거 들으시는 팬분들한테 간곡히 내 개인적인 욕심을 말하고 싶다면 저 순간 잘했어. 제가 SNS에 이렇게 가슴 뜨거워지는 글을 올렸어. 이런 놈들이 빨리는 시즌이 안 되기를 나는 바라는 한 해거든요. 근데 뭐 시작하자마자 제일 못하는 애가 또 이상한 또 쑥뽕 또 팬들 보면 또 뽕차게 하는 또 이상한 걸로 또 장난질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 들으면 그 한호강 팬들은 되게 싫어할지는 모르겠지만 걔는 수원 삼성 팬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사랑받는지만 알아. 아니 축구를 잘해서 그라운드에서 보여주고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식으로만 얘는 자꾸 부각이 되는지. 그 말인즉슨 축구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만 부각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수들의 전체적인 의견과는 다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뭐 어쨌든 수원 삼성 첫 경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경기장에서 보셨죠? 네, 봤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저는 W4 벤치 뒤에 있었어요. 오랜만에 그쪽에 가서 조용히 봤는데 좀 뭔가 좀 개막전이라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참 모든 게 그대로더라고요. 네, 뭔가 제가 가서 느끼는 그 느낌과 그다음에 이제 경기장 분위기, 그다음에 뭔가 눈에 보이는 풍경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인데 이제 투맨이 소개할 때 이제 K리그 2라는 말이 딱 나오면서 이제 뭔가 현실로 딱 돌아오는 느낌, 상대가 아산인 느낌. 딱 그런 현실을 마주하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2부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면은 K리그 한참 방송에서 이제 K리그 1이 이제 금요일부터 쭉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한 걸 보면서 우리 팀은 언제 경기를 하나, 그 다음에 우리 팀은 왜 저기에 낄 수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첫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음. 우리가 이제 제일 마지막 날 일요일 날 경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3월 1일, 2일 다른 팀들 경기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없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쟤네들이 경기를 하고 흥행을 하고 인기가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있던 없던 흘러가는구나.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구나. 세상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들고 저는 도리님이랑 좀 다르게 아직 체감을 못했어요. 우리가 K2 리그라고
구나라는 생각을 아직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산도 뭐 예전에 성남이나 좀 이렇게 팬덤이 좀 적었던 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그렇게까지 그라운드에서는 느껴지진 않았고, 그리고 그 생각은 했어요. 왜 하필 1라운드에서 충남 아산이 우리를 만나서 저런 상황을 겪어야 되나, 요런 생각을 했지, 오히려 아직은. 일단은 K리그2 첫 경기 아산과의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되게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좀 마음을 편안하게 받고, 뭐 뮬리치의 전반전에 이제 연속 2골 통해서 이제 경기를 잘 얻어가나 싶었고, 그거를 좀 보고 싶었어요. 염기훈이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팀을 지금 꾸려왔나, 짧은 기간 동안. 좀 그런 모습들 위주로 봤어요. 뭐 저는 주변에 뭐 공기라든지 우리가 뭐 K리그2 경기를 해서 기분이 어떤가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지금 수원 삼성 축구의 가장 큰 화두는 염기훈이 어떤 축구를 선보일 것인가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거와 더불어 경기 시작에 앞서서 프런트들이 뭐 수원 삼성 팬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 그런 거를 기대는 요만큼이라도 해봤는데, 역시나 뭐 그냥 입국딱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겠거니 이 전술을 노리는 것 같고, 뭐 좀 그런 부분들만 좀 봤어요. 똑같은데요? 작년이랑? 뭐 분위기며 뭐며 스타일이며 하나도 바뀐 거 없고 그냥 똑같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경기장 간 때까지만 해도 기분은 되게 좋았는데 경기장 다 와서 이제 기분이 슬슬 나빠지기 시작을 하는 게, 코르테오라고 이제 경기 전에 코어 쪽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경기장 바깥에서 막 서포팅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 마침 이제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그 분들이 쭉 들어오는 시기였었고, 그걸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네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경기 시작 전에 저는 최소한 코멘트라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작년 시즌에 이런 해가지고 실망시켜서 미안하다, 올해는 뭐 성적으로 보답하겠다 라는 정말 코멘트라도 말했었는데 짧게라도 그런 코멘트도 없었고, 그 트렌드 트리콜로는 정말 그냥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또 응원을 하고 있었고, 모든 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여기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제가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뭐 서포팅을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으면은, 저 같으면은 시작하고 나서 한 1, 2분 정도는 응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서포트의 의사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아무런 표현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뭐 SNS로 그런 데다가 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좀 말만 써놓으면 뭐예요? 행동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 모종의 이유가 있겠죠. 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내 눈엔. 뭐 그랬던 것 같고, 경기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처음 시작할 때 저는 4-4-2를 준비해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반 내내 수원 삼성이 플레이를 하는 모습이 4-4-2는 또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4-3-3은 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중간에 뭐 3백을 나는 했다라는 모습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솔직히 3백 모습은 나는 못 봤던 것 같고, 4-4-2와 4-3-3 그 중간 어디쯤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 양쪽 사이드나 아니면은 뮬리치 옆에 있었던 이상민이 공간으로 파고 들어가는 축구. 이번 수원 삼성의 컨셉은 공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가졌었어요. 근데 그게 중앙에서 만들어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공이 좀 바깥으로 돌거나 아니면 뒤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는 많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공간을 노리고 축구를 하는구나. 제가 본 컨셉은 그거였어요. 뭐 작년 시즌 대비해가지고 좋아진 점은, 일단은 의미 없는 U자 빌드업은 어쨌든 경기 내에서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의미 없는 U자 빌드업은 없어졌다라는 건 좋은 점이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불샤님도 우리 단톡방에서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4-3-3이고
변형 3백을 운용하는 것 같고 박상혁이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듯한 느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그 의견도 맞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도 이제 내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염기훈 감독이 준비한 축구는 뭐냐라는 걸 보고 싶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준비를 안 했다라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은 그냥 선수들 개개인의 움직임인 거지 팀의 전술에 의한 움직임이라는 느낌은 전혀 못 받았어. 한 가지 전술적인 느낌이라면은 최진묵을 좀 올리고 장모에게 좀 내려서고 그거는 당연한 선택인 것 같아요. 장모에게 그만큼 공격력이 안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팀의 전술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이 선수가 그 능력을 못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넌 그렇게 라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올라갔었으면 최진묵이 올라갔을 때 반대쪽에 있는 윙어는 더 올라갔었어야 돼요. 대칭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번 수원 삼성의 첫 경기만 놓고 보자면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컨셉이다 이런 걸 말하기 어려운 거는 분명한 게 사실이지만 확실한 건 디테일함은 보이지 않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술에 의한 움직임은 없었다라는 게 짜온 전술이라는 게 선수들이 그라운드 안에서 전반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이 컨셉으로 움직이겠다. 이런 거는 잘 안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에 이제 이른 시간에 한 선수가 퇴장을 당함으로 해서 정상적인 플레이를 우리가 90분까지 보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유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쉽다 진짜. 그리고 뭐 퇴장 이야기 한번 해보죠. 나는 너무 멍청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조윤성이 퇴장을 당한 거는 맞지만 그 라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컨트롤 해줬어야 될 기본적으로 수원 삼성에 있었던 센터백들이나 풀백들이 전혀 어떠한 의사소통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에 무너진 거 이거에 대해서는 나는 수원 삼성 수비수들 욕 세게 먹어야 되는 그 장면이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빨려 들어갔어요.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다 빨려 들어간 상태에서 그 뒷공간으로 넘어온 거를 장호익이 진짜 맛있게 제껴줬죠. 그리고 경기 내내 이게 선수들의 경험과 클래스 차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호강은 그냥 지난 시즌 안 좋았던 모습 그대로 보였던 것 같고요. 그냥 어버버버 그냥 특히 저기 충남 아산의 누네즈 걔한테 계속 밀리면서 뭐 별거 못했던 것 같고 그 이번에 영입한 백동규가 나오면서 백동구가 이제 그라운드에 들어오면서 선수들 위치를 지정하고 뭐라고 그걸 하더라고요. 난 그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기존에 수원 삼성에 있던 수비수들은 뭐 했길래 제가 나와서 그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나 그걸 보고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선수들이 기본적인 클래스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난 백동규 선수를 보면서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근데 딱 그라운드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서 이종성이랑 너무 캐릭터가 겹치는 거예요, 둘이. 약간 좀 헐렁헐렁한 느낌 들지 않나요? 아니, 승질내는 둘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텐션도 살짝 다른 선수들보다 살짝 위에 있고 제스처도 많고 의사표현도 확실하게 자기 피력하는 거 보면서 종성이가 2명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중첩이 돼서 다른 선수들에게 좋은 시너지를 줄지 아니면 수원 삼성이 결정적인 상황에 악재로 작용을 할지는 흘러가봐야 알겠죠.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긍정적으로 보자면 분위기는 좋던데요, 선수들끼리. 이번에 이상민이 선발로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MOM이 이상민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상민 잘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전진우가 조금 더 똑똑하고 조금 더 저기하게 했었으면은 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었을 텐데 한쪽 윙이 무너진 상태에서도 혼자 버텨냈다고 생각을 해요. 진우가 잘하는 선수잖아요, 워낙에. 근데 더 잘했으면 좋겠는 상황이고 찬스가 왔을 때 어버버하면서 그 찬스를 날리는 게 너무 많은 선수인데 좀 뭔가 이렇게 딱 알맹이 심지가 생겨서 이제는 슛을 잘 때릴만도 한데 아직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직도 소녀슛이고 아직도 그걸 몰고 다니고. 그리고 뭔가 좀 급해요, 아직. 그리고 지금 이 말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게 걔 지금 K리그 몇 년 차예요, 지금. 7년 차예요, 지금. 근데 그러고 있으면 그냥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에 전진우가 생긴 게 전진우가 아니고 예전에 이상호나 고차원 그 정도의 페이스를 가졌다.
고차원 잘생기지 않았나? 수원 삼성 모든 요 걔가 다 먹었어요. 아니 고차원이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잘생기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차원은 잘생겼어. 진우는 왜 덜 까이냐면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니고 하려는 건 보이잖아요. 그게 안 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하다 말고 좀 기다려줬던 게 아닐까. 그래서 그 결과가 그런 선수들 모여있던 결과가 강등이잖아요. 뭔가 전진우는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을 실현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언젠가는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벌써 7년째 온 거지. 그렇죠.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걸 또 한번 뽑아보자면 그 1부에 있을 때는 전혀 하지 못했던 그 개인기 같은 게 2부에서는 몇 번 시도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러고 사람들이 그 소소한 거에 우와 해주는 거 보면서 진우에게 좀 더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좋은 결과가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를 보면은 계속 생각나는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이현진이라고. 언제적 이현진이야. 이현진? 그 선수가 계속 생각이 나요. 결국은 가진 거는 있는 게 분명하긴 하고 장점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네. 경기에서 못 만들어내는 선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진은 여태까지 기회가 주어진 것도 그렇고 뭐 자기한테 충분히 팀에서 걷는 기대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이제 나이도 그렇고 팀에서 역할도 그렇고 분명히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선수가 됐는데 아직까지 유망주처럼 그러고 있다라면은 그거는 정말 큰 문제지 않을까. 아마 올 시즌이 가장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번 경기에 있어가지고 이제 퇴장을 당하고 나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 처음에는 변화 없이 가다가 이제 염기훈이 교체를 하나씩 하기 시작했잖아요. 처음에는 좀 합당한 교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끝에 가면서 그 손석용하고 김주찬이 나왔잖아요. 뭐 김주찬은 우리가 지난 시즌에 봐왔던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는데 손석용은 이번 시즌 김포에서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좀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보여주고 싶어 하려는 의욕이 너무 앞섰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장면이 물론 이제 새로운 선수가 그렇게 좋은 과격하게 플레이하는 건 오케이인데 우리가 지금 퇴장을 당하고 수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앞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을 좀 천천히 진행하는 방향에서 박상혁을 우리가 뺐잖아요. 교체 때문에, 그 퇴장 때문에. 그러면 그 빈자리가 계속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자리로 패스가 못 가서 또 다시 공이 되돌아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그러면 그 부담을 갖다가 손호준이 계속 혼자서 그 부담을 짊어졌거든요. 저는 그거보다는 이름 뭐였지? 손석영. 그 선수는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핸드스톤 드래곤. 손호준이 문제였었지. 나는 그 손석용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반반이더라고요. 손호준은 턴오버가 좀 있었어요. 없어야 될 턴오버까지 나왔고 제가 볼 때 손석용은 본인이 부여받은 역할은 제가 볼 때는 그 한 명이 없는 상태에서 손석용에게 분명히 지시가 들어갔을 때요. 너는 뒷공간을 계속 못 나오게 만들어 파고 들어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케이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손호준이 과부하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산의 7번 안데르센 걔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걔 혼자 계속 이렇게 손호준 혼자서 수비하는 장면에서 오히려 수비수가 고립이 돼서 두 명을 동시에 막아야 되는데 나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손석영 또는 김주찬 둘 중에 한 명이 좀 내려와서 커버 플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손호준은 과부하 걸렸어요. 근데 지 혼자도 그렇게 하면서 안데르센을 갖다가 흥분하게 만들어 놓고 나는 걔가 정말 잘했다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에서 걔 혼자서 아마 우리 오른쪽 사이드 혼자 다 막았던 거예요. 손호준은 저는 난 되게 좋게 봤거든요. 난 되게 나쁘게 봤어요. 저도 반대로 봤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평가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전에 이제 손호준이 뛰었던 위치가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혼자서 너무 과부하 많이 걸렸고 손석영이나 뭐 김주찬이 상대가 못 내려오게 뭐 뒷공간 팔아 이거 오케이긴 한데 너무 그 롤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반전 막판에 계속 우리가 밀리면서 큰 위기를 내줬던 것도 손호준 혼자서만 그걸 감당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손호준을 도와주는 센터백도 없었어요, 심지어. 센터백이 나와서 도와주지도, 그러니까 도와줄 상황도 안 됐고. 제가 볼 때 그거는 미드필더랑 수비진에서 의사소통이나 이런 게 문제였고, 그 경기 끝나고의 우리 구단 유튜브 영상을 보면 염기훈이 손석용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혼자 진짜 많은 공간 커버하면서 뛰느라고 고생했지 이러면서 토닥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보면은 이제 우리 팀에서 손석용이 분명히 다리도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그 선수에게 요구한 거는 명확했다. 그 선수가 뭐를 해야 될지, 그 선수에게 어떤 지시를 했지. 그 다음에 그게 또 명확하게 뭐냐면 이상민이 나가고 그 자리에 손석용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팀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게 계속 돌파를 시키는 거야. 빈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 손석용 이야기를, 우리 지금은 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손석용 먼저 이야기해보죠. 되게 오랜만에 그런 유형의 선수를 수원삼성에서 봐요. 여태까지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손석영 얘기를, 그러니까는 도리가 했던 얘기 조금 더 덧붙이면은, 우리가 예전에 작년, 재작년 그 전에도 역습을 노릴 때 공격수는 항상 센터 서클 원 안에 있더라고요. 센터 서클 원 안에 있고 상대 수비수는 한두 명이 그 원 밖에서 조금 더 떨어진 상태에서 얘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손석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명이 퇴장당해가지고 수적 열쇠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있냐면 터치라인 근처 쪽에 있는 거예요. 센터라인의 터치라인 근처에서. 거기서 계속 돌아뛸 준비하고 계속 반대로 뛰고 S자로 뛰고 하니까 상대가 수비가 2명 정도는 계속 못 올라오게끔 만들어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거든. 빠른 애가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리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그 자료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 손석영 영입한 거 보고서 얘는 전 시즌에 골도 하나 없었던 경기였어. 경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선수는 뭐지? 왜 영입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일요일날 경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선수한테 원하는 게 있긴 있었구나. 이 선수한테 원하는, 여태까지 우리 공격 라인에는 없는 스타일의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되돌아가서 리와인드를 한번 하자면 손석용이 지지난 시즌에는 김포에서 각광을 받았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지난 시즌에 조금 이제 김포 주전에서 좀 멀어지는 느낌이었고, 부상이라고 예, 했었나? 그런 선수를 우리가 데리고 온 거고, 이번에 손석용이라는 선수를 눈앞에서 봤을 때의 제 개인적인 느낌은 내가 원하던 피지컬에, 내가 원하던 키에, 내가 원하던 스피드를 가진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공을 잡아서 지키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남자를 좋아해요? 이게 우리한테는 없는 빵이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목 두껍고 어깨 빵빵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거 뭐라 그래요? 체격이 좋다고. 그러니까 피지컬 좋은 사모아족. 약간 그런 그리고 처음 보는 뛸 때도 선수였어. 흐느적 안 뛰고. 그치 단단하게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딤발이 땅에 박으면서 뛰는 스타일 있잖아요. 후반에 시작하자마자 교체돼서 이제 우리 팀 원으로 뛰어 들어갈 때, 네. 그때 딱 내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스피드를 봤거든. 파바바바박 하면서 들어가는데, 진짜 빠르더라. 그러니까 아코스티가 수원 삼성에서 왔을 때 보여줬어야 하는 거를 이번에 손석영이 좀 보여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걔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공을 잡고 멋지게 드리블해서 패스까지는 못 갔지만 그래도 걔가 공 계속 지키면서 몇 번을 상대 수비수를 농락하면서 들어가는 모습. 이게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 가운데 가리지 않고 엄청 뛰어다녔어요. 네,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일단은 첫 모습은 좋아 보였는데 과연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줄지, 또 그런 재능을 수원 삼성 코치진들이 이끌어내서 전술을 만들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좀 의문이기는 해요. 손석용이, 그러니까 저는 제 쪽 방향에서 손석용이 공격을 하러 들어갈 때 수비수를 달고 들어가면 성공했겠죠. 근데 계속 수비수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하려는 마음보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공격이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1번이었고, 이런 거는 기술적인 거나 이런 거 더 잘 아시니까. 근데 감성적인 부분으로는 위치는 다르고 룰은 다르지만 고승범이 가니까 또 열심히 하는 애가 또 들어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되게 고마운 유형의 친구 있죠. 되든 안 되든 일단 열심히 하고 보는 스타일. 그래서 되게 고마웠어요. 그 발 뒤꿈치에 힘줘서 빠바바박 달리는 그 느낌? 그게 너무 좋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피치 안에서 팬들을 들끓게 하는 모습. 그쵸. 그러니까 그 키보드로 들끓게 하는 게 아니라 피치 안에서 팬들을 들끓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있어서는 좀 고무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백동규가 이제 후반에 투입되면서 그 모습을 봤는데 연륜은 느껴지더라. 이렇게 좀 정비하고 빨리
우리가 걷어내고 상대가 다시 공을 잡고 들어오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제 정리하고 뭔가 자리 잡으려고 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은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나이대가 이제 좀 있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보여줄지도 걔도 좀 미칠수. 나는 아직은 보류. 첫 경기를 아직 완벽하게 못 봤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하고, 그 다음에 저는 좀 최지묵 선수의 부상이 좀 안타까운 게, 너무 속상해. 이 선수가 조금 뭐라 그럴까, 본인이 첫 경기에 주어진 역할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오버래핑에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그 순간에 3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선수가 이제 좌측으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던 전진우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변형 사이드백, 그 3백이 되면서 약간 이제 3-2-2-3 같은 느낌의 형태. 이렇게 될 때 이제 최지묵이 올려주는 크로스가 괜찮았어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정도의 수준. 그래서 이제 그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더 보고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또 백업하다가 이제 혼자 당하는 부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아마 이게 장기 부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최지묵의 부상이 안타깝긴 한데 약간 예견된 부상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게, 전반 시작하면서부터 최지묵이 수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좀 먼저 발이 나가는 스타일이었어요. 계속 보여줄 때. 그러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가 조금 영리했다면 몸 한번 치고 역동작 돌아들면 계속 최지묵도 자기가 발을 뻗었는데 바로 역으로 빨리 돌아서야 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좀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지묵의 부상이 좀 예견된 부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부상을 통해서 뭐 빨리 회복해서 나오기를 바라긴 하지만, 자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몸에 과부하가 걸려서 부상을 입었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좀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시작하자마자 지금 수원삼성 수비가 나락이 갔죠. 지금 벌써 한 명은 퇴장이고 한 명은 부상이고, 이게 지금 뭐예요? 시작부터. 이거는 정말 이게 적신호가 시작하자마자 적신호가 켜진 건데. 그치. 일단은 뭐 첫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나마 우리 팀 첫 경기가 조금 나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약간 샌님 축구에서 조금 벗어난 느낌. 근데 요거를 조금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아산의 감독이 김현석이죠. 김현석이 경험이 없는 초짜였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점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아산이 압박하는 게 굉장히 적었어요. 다른 경기에 비해 수원 삼성이 받아왔던 거에 비해서 압박이 굉장히 적었고, 걔네들이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은 사이드를 팠어요. 오히려 우리가 박상혁을 뺀 자리를 통해서 걔네들이 이종성 하나만 계속 건드렸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오히려 걔네들은 미드필더를 건너뛰어 버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더 승점을 좀 지켜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김현석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뎁스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의 뎁스가 옅은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팀의 주포는 양쪽 사이드에 있는 브라질리언 2명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브라질리언 2명 중에 한 명이 가운데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2명이 계속 양쪽 사이드로 계속 양쪽 사이드만 파다 보니까 공격을 계속 그렇게밖에 잡을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후반 시작하면서 누네즈 뺀 게 얼마나 멍청한 짓이었던 거야. 우리한테는 땡큐지. 근데 누네즈는 잘 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네즈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전반만 놓고 봤었을 때는. 근데 걔가 요거는 이제 단적인 움직임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긴 한데, 걔가 좀 경기 내내 걔가 시도했던 게 센터백하고 붙어 있다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한호강 같은 애 옆에 붙어 있다가 공이 흘러가는 모습에 따라서 센터백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딱 떼내고 반대쪽으로 뛰는 거, 그걸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붕 뜨잖아요. 나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는 약간 보급형 티아고 같은 느낌이었는데, 걔가 하는 게. 나는 하위 등급의 밀루치 같아 보였는데. 아, 그래? 아니야, 형 눈이 삐꾸라서 그래. 저 정도면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공격수다인데 그렇게만 봤는데. 그리고 이렇게 수원 삼성에서 새로 영입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에너지 레벨이 다른 선수들보다는 높아 보였어요. 좀 열심히 뛰려고 하는 모습, 그런 게 좋아 보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 장호익도 되게 좀 좋게 봤어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근데 장호익이 다른 거는 잘 못했을지 몰라도
그거 봤어요? 김연아처럼 스핀 도는 거 360도?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네. 저는 워스트 중에 워스트가 장모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는 고참이잖아요. 어쨌든 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그쵸. 거고, 그리고 이제 선수 한 명 전반에 퇴장당한 상태고, 그리고 자기가 수비수잖아요. 그러면은 수비수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볼을 굉장히 상황을 간단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장모익은 계속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요. 예전에도 그 부분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비가 과부하가 걸리게끔 만드는 일을 계속해요. 머리 써서 하는 축구가 아니야. 자기 혼자 힘든 게 아니고 자기 때문에 센터백이 나와서 커버를 해줘야 되고 미드필더가 나와서 무리한 플레이를 해줘야 되고 하게끔 만드는 플레이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저는 장모익이 가장 워스트였고, 장모익은 차라리 센터백으로 뛰게끔 하는 3백을 쓸 때 센터백이면 모를까, 윙백으로 놓는 포지션에는 절대 장호익을 선발로 내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장호익을 좋게 본 게, 만약에 장호익이 없었으면 위험할 뻔한 순간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뭐 본인이 몸을 던지는 플레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비에 대해서 뒤늦게 들어가서 그 선수가 이제 몸을 날리는 허슬 플레이로 뭐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그 첫 경기에서의 상황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어요. 본인이 진짜 있는 힘껏 달려가서 몸 내던지고 하는 장면들이, 그거는 꼭 이제 그러니까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커팅을 못할 상황도 본인이 만들어서 커팅을 했다라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좀 여러 번 나왔고, 뭐 전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특히 후반에 이제 멀리 넘어오는 볼을 진짜 본인이 있는 힘껏 점프해가지고 헤딩으로 걷어내는 그 장면이, 저거 만약에 뚫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겠다 이 생각이 드는 장면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인정해요. 예. 그러니까 이기재가 나왔으면은 다 머리로 계속 패스가 되는 공이 그렇지. 다 커트가 됐긴 해. 맞아요. 장모익은 데미지보다는 그래도 가끔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팀을 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데미지를 감수하고 나오는 게 아닌가. 이게 우리가 어제 경기가 이겼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말을 할 때 수원 삼성의 상황이 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자꾸 간과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퇴장을 당하다 보니까 어느 위치에서든 누군가가 한 명이 비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뭐 장호익처럼, 형이 말했던 것처럼 뭐 장호익이 뭐 쉽게 처리를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말했던 뭐 손준호가 어떠니, 손석영이 어떠니,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했던 거야. 손호준. 이거 하나 써붙여놔야겠다. 손준호가 근데 입에 많이 붙긴 해. 내 손준호를, 그 배우 손준호를 내가 좀 좋아하거든. 맞다. 배우가 있구나. 어쨌든 뭐 배우 손준호가 있어? 응. 그 응답하라 나한테 내 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 이번 수원 삼성 승리를 하드캐리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또 양영모죠. 양영모. 그렇죠. 이번에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실수 하나 없었죠. 역시 주장의 실수 하나 없었고 심지어 골킥도 실수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거 다 막아내줬고. 발로 패스하는 거 봤지? 나 처음 봤어. 형모가 그렇게 패스하는 거. 야, 그렇게 잘 막아주고 좋은. 그러니까 앞에서 센터백이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된다니까. 지난 시즌에 그 수비가 다 막아줬는데 골키퍼한테 실점했다고 뭐라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양형모 잘한다니까. 저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그래도 첫 경기임을 감안하고 보았을 때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잘했다. 선수들이 뭔가 조금 의욕을 갖고, 그 다음에 그동안 보면 내가 아까 샘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축구를 할 때 애들이 몸을 너무 많이 사렸잖아요, 볼 때. 네. 근데 좀 과감하게 부딪히면서 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 뭐 조금 이제 과감하게 부딪히면서, 애초에 뭐 조금 2부에 있던 팀이고, 그 다음에 최하위 정도의 하위권이었다라고 평가되는 팀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나간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전에 이제 2부 리그랑 FA컵에서 붙거나 뭐 3부 리그랑 붙을 때 보면은 늘 똑같았거든요. 먹히는 패턴도 똑같고, 그쵸.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똑같고 그랬었는데, 요번 경기는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지난 시즌과는 다르게 조금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조금 더 긍정적이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뭐 같은 맥락에서 하는 얘기이긴 한데, 이번 경기에서 나는 뭐 스코어도 스코어지만 가장 이번 경기에 만족했던 장면 하나만 꼽아라 하면은 이제 경기 막판에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서 쭉 치고 올라가다가 딱 고개 돌리고
우리 선수가 아무도 없으니까 코너 플렉으로 가가지고 등지고 돌아가서 가지고 시간 끄는 그런 음. 지능이 생기기 시작한 거. 그러니까 네. 드디어 선수들 머리에 지능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 만약에 정말 뭐 스포츠에 가정은 없지만 우리가 그 인천과 3대3으로 비겼던 지난 시즌 그 말도 안 되는 그 경기에 단 한 선수라도 그런 지능을 가졌었다면 이겼지. 우리 강등 안 당했어요. 그거 전진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욕했어요. 뒤로 주면 되잖아. 나도 그 장면에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대각선 쪽이었나? 아마 이종성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긴 했어요. 비어 있었잖아. 그게 그리고 베스트였어. 공격 숫자가 더 많았어, 그 순간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전진우가 앞쪽에 있긴 했지만 뒤에서 따라오는 선수가 3명 정도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바로 반대쪽으로 넘기면 물론 아무도 없었지만 한 번 거쳐가면은 공격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었는데 그냥 제가 보는 느낌은 어땠냐면은 그냥 작정을 한 것 같아. 처음부터 공을 딱 잡고 앞에 갔을 때 2명 있는 것보다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리고 구석으로 끌고 와서 버티긴 잘 버텼다 이제 그 생각이 들긴 들던데 거기서 소리 들을 때 뒤로 주면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 선택지가 뒤로 줬어. 이종성이 만약에 볼을 잡았어. 그러고서 상황을 한번 보고 여의치 않으면 또 다시 뒤로 백패스를 하면 되거든. 그래서 우리의 소요 시간을 조금 더 늘려갈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 아니, 근데 잘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네. 거기서 뒤로 주다가 커팅 당했으면 그럼 그렇지, 개용 역습. 나왔지. 내지는 판이었고. 지금 그 상황이 이제 한 그 10분 전부터 이제 아산이 어떻게라도 만들어 보려고 계속 공격수만 다 투입해놓고 앞으로 쫙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백패스 하다가 그 딱 털렸으면 진짜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선수들에게 지능이 생겼다. 뭐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지. 엄하게 비슷한 예. 거로 아찔하다. 커팅 다는 거. 안전하게. 그러면은 진짜 기분이 진짜 완전. 그리고 제가 경기 90분 동안 보는 내내 박수 친 딱 한순간이 있었거든요. 손호준이 안데르센한테 태클해가지고 날려버렸을 때. 걔가 경기 이제 안 풀리니까 손호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깝죽거렸잖아요. 어깨빵 하면서. 그러고 나서 그때 누구였지? 한호강이었나 누구였나 하여튼 그 센터백 옆으로 쓱 다가오다가 이제 종료되고 바로 또 안데르센이 공을 잡았고 딱 내려가려고 하는데 손호준이 미치듯이 뛰어와가지고 태클 빡 해가지고 날려버렸는데 진짜 내 온몸에 그 카타르시스가 그래서 그냥 소심하게 이렇게 애가 폭력적이야. 진짜 완전 폭력적이야. 아니 선수가 그러면은 그걸 욕해야지 왜 이렇게 불필요한 파울을 하냐 뭐 그래. 파울 안 했어요. 완전 깔끔하게 그냥 딱 빼는. 손호준은 그래서 선발로 뛰었을 때 조금 기대되는 선수예요. 저는 좀 이렇게 길게 텀을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못 나오니까 아마 이제 선발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우측 사이드 라인에서의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이 기대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그날은 흥분했던 것 같아요. 손호준이 분명히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 같은 상황에서 뭐가 걱정이 됐냐면 괜히 쓸데없는 카드 먹을까봐. 그게 난 되게 걱정돼서 쟤 왜 저래? 왜 싸워? 싸우지 마 이랬는데 너무 깔끔하게 태클을 쫙 빼내는데 그리고 주찬이도 나오자마자 주찬이가 작잖아요. 와 근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앞에서 헤더 따내려고 막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경기장 안에 선수들이 좀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뭐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이제 갓 투입된 선수들도 빠르게 그 경기장의 공기의 흐름을 읽고 그렇게 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는 오케이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찬이가 이제 2년 차잖아요. 네. 저는 뭔지 애가 되게 여유 있어졌다는 느낌이 들다고 해야 되나? 이제 조금 뭔가 경기장 내에서의 그 시야가 확실히 1년 차보다 확 트여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자신에게 이제 자신이 있는 거지. 그쵸. 내 실력에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왜 우리끼리 풋살하거나 축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자신 있는 날은 하는 게 다 잘 돼. 돌파를 해도 잘 되고, 패스를 해도 잘 되고,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본인이 나온 그 경기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딱 들더라고. 옆으로 내줄 때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 아무쪼록 이제 그 아산과의 경기, 그렇게 이제 뭐 결과에 어떻든 간에, 뭐 강팀은 그렇잖아요. 결과 다 필요 없고, 과정 다 필요 없고, 결과만 얻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야 한 명 퇴장당해서 좀 더 깔끔한 플레이를 어떻게 이어나가냐, 못 본 거는 좀 아쉽긴 하지만,
아직 뭐 시간은 많으니까 차차 이제 두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이랜드 지금 단 한 경기 치른 상황에서 이랜드가 1위기는 해요. 단 한 경기긴 하지만 그런 이랜드를 우리가 이제 맞받아 드려야 되는데, 원정이겠죠, 원정인데 그 이랜드 첫 경기 보셨을 때 좀 어땠어요? 김도훈 감독이 스타일이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랜드 저번에 우리가 그 선수 영입 관련해서 얘기했었을 때 뭐 그래도 이렇게 경력이라든가 있는 선수들이 좀 많았었고, 이랜드가 이번에 확실히 다이렉트 경쟁을 노리는 팀으로도 보이긴 했었고, 승격을 뭐 오스마르라든가 김호균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영입했었을 때 확실히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축구를 할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하긴 했었는데, 말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유율 자체가 되게 높지는 않아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거나 그런 식이 없는데, 수비는 굉장히 좀 탄탄하고 안정적인 느낌이긴 했었고, 근데 수비를 할 때 이랜드는 분명히 하프라인부터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좀 내려앉아서 하는 수비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비를 하는 팀이면 당연히 이제 점유율은 조금 어느 정도 내주고 하는 편이긴 한 거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부산의 공격력이 워낙 좀 좋고 선수 구성도 괜찮았기 때문에 아예 너무 높은 위치에서 부담감 있게 막는 것보다는 아예 내려서는 걸 좀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축이 되는 선수들의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물러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받는 느낌은 되게 좀 탄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공격 쪽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좀 어린 선수들 위주로 또 공격을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격 자체는 역습을 좀 많이 하는 타입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는 것처럼 뭐 2000년대 초반에 수원 삼성이 잘 나갈 때처럼 뭐 잔뜩 당긴 뭐 화살이 튀어나가는 것처럼. 아, 그거 금지시켰는데 그거. 그 표현 금지시켰는데. 저는 비슷한 축구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종만님의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유사한 팀이 그러면 어떤 그림을 그려지나 했더니 지난 시즌 강원 정도가 난 좀 생각이 나거든요. 강원은 수비가 탄탄하지 않았죠? 실점 제일 적게 한 팀 중에 하나예요, 강원. 너무 강원의 수비는 무당탕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약간 그 말씀만 딱 듣고 보면 약간 좀 지난 시즌 강원 같은, 그렇다고 해서 뭐 득점을 확 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 대신에 실점은 굉장히 적게 하는 좀 그런 느낌의 수비를 가져가는, 그리고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이랜드 첫 골이 4분의 오스마르로 돼 있었어요. 네. 어쩌다 넣은 거예요? 그 코너킥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거. 세트피스 조심. 근데 헤딩으로 넣은 게 아니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공이 흘렀어요. 발로.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오스마르 정도 되는 피지컬에 있는 선수를 마킹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또 그러니까 완전 풀이었었어요. 부산이 왜 그랬지? 그 보면은 김도균 감독이 수협 시절에 막 7대 몇으로 막 지고 그랬던 경기 네. 있었잖아요. 그 상대가 FC 서울 아니었어요? 서울 상대로 그런 그렇죠. 적이 있어요. 서울 상대로 엄청 대패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스마르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아닌가? 그렇겠죠. 뭐 그랬겠죠? 있었겠죠? 그런 수비수들이.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이 나는 첫 번째 지금 종마님이 해주신 설명만 듣고 봤을 때 김도균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이루어졌다. 수협에서 하고 싶었던 축구가 이랜드 가서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받는 느낌은 수협 감독을 할 때 선수 구성이 수비수보다는 좋은 공격수가 많았던 팀이었던 거고, 네. 지금은 이랜드는 그냥 좋은 수비수가 많은 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즌 수협 생각하면 공격 쪽 있는 부분하고 미드필더 라인은 어디 내놔도 손색 없는 팀이었어요.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네. 근데 수비가 뎁스도 너무 얕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축이 될 만한 수비수도 없었고 그랬던 게 좀 있긴 있었던 거예요. 일단 그럼 또 해봐야 하는 거예요? 이랜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너무 조금 쉽게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우리 팀이 어쨌든 이기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 생각은. 저도 경기를 전반부터는 못 보고 후반을 좀 봤거든요. 후반을 좀 봤는데 부산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어요. 부산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었는데 안병준이 우리 팀에서의 안병준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부천 경기도 조금 봤는데 뭐 바산이가 뭐 패스를 한다느니 막 저런 키커를 두고서 밀리치를 키커를 시켰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커뮤니티에. 그래서 봤어. 부천도 또 부랴부랴. 보니까 똑같아. 우리 팀에서 하던지 똑같이 하고 있어. 막 패스 타이밍 애매하고. 윙으로 안 나가 있고 중앙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보고서 두 명은 잘 내보냈다. 우리 팀에서 템포 잡아먹는 선수 두 명이 잘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부산이 진짜 만약에 안병준이 아닌 뭐 다른, 왜냐면 로페즈가 돌파도 잘했고 위협적인 순간도 많이 만들어냈어요, 부산이. 근데 골 결정력이 없어서 못 따라간 거고. 그래서 우리 팀이 봤을 때, 우리 팀의 에너지 레벨로 봤을 때는 부산보다 조금 더 활기차게 몰아칠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팀만큼 또 오스마르를 많이 상대해본 선수들도 없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2부에서는. 그리고 많이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쨌든 감독도 너무 잘 알고 코치진도 너무 잘하는 선수야. 같이 뛰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팀에는 어쨌든 빠른 선수들도 장착을 했어요. 양쪽으로. 거기다 이제 수비까지. 그 수비에 이제 손호준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손석영 선수라든지, 이상민 선수, 그 다음에 박상혁 선수가 제가 볼 때는 이랜드전에서 선발로 나온다라면은 뭔가 조금 더 진짜 핵심 역할을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전반전에 박상혁 선수 요번 첫 경기에서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그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영향력은 크지는 않았는데 볼을 받기 전까지의 움직임들이라든지 수비를 끌어내리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번 경기할 때 처음에 4-4-2 갔다가도 또 4-4-1-1 갔다가도 또 4-4-3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민하고 박상혁이 뮬리치를 가운데 두고 자꾸 서로가 들어갔다 나왔다 요거를 이제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컨셉은 요거구나. 전혀 생각 없이 축구를 하진 않구나. 그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앞서 말했듯이 수원 삼성이 이번 시즌에 공격 쪽하고 미드필더 쪽에는 많이 어려진 건 사실인데 센터백 라인 쪽에 나이가 확 올라갔어요. 지금 노장들만 모아놨어요. 그 부분이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랜드만 놓고 한정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랜드의 공격진이 앞쪽에서 그래도 좀 팔팔한 애들이 많기는 한데 세트피스 상황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김호규와 오스마르가 동시에 나왔을 때 그 사이 공간을 발빠른 누군가가 파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패스를 누군가가 단 한 번만 넣어줄 수 있다면, 우리 이번에 아산과의 경기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봤었던 뮬리치의 첫 득점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박상혁이 중앙으로 이렇게 좀 공을 훅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거 누군가가 한 번만 해준다면 좀 파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우리 팀 첫 골을 또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야, 그것이 아산 수비가 실수해가지고 이상민이 잡고 들어가서 컷백으로 올려줘가지고 넣은 거 아니냐. 잘한 거네. 근데 그 실수를 우리가 유발한 거거든. 이상민이 계속 그 공간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그치. 수비가 결국에는 한 번은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번은 우리가 잘 포착한 거예요. 어떤 새끼가 변명을 하고 있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아산이 우리 상대로 골 넣었을 때에도 이거 우리가 파울을 받아야 되는데 왜 상대 그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걔네들이 갑자기 훅 시작하면서 실점한 거예요. 그거 나는 따지면 우리가 오히려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랜드가 막 오스마르가 있다, 뭐 김호규가 있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우리가 지금 막 과대평가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왜냐면은 부산전에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사실 겁먹을 게 없는 게 지금 이 멤버 그대로, 이 멤버보다 안 좋은 멤버들을 데리고 일부에서 뭐 울산 3대0으로 3대1로 잡아본 적 있고, 매북 잡은 적 있고, 서울 잡은 적이 있고요. 야, 역시 도리가 진짜 뽕은 진짜. 아니, 어떻게 뽕을 채운지 알아. 아니 생각해봐. 우리가 이 멤버보다 안 좋은 멤버들로 1부 리그 상위 팀들을 잡아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약을 팔아도 이 정도는 안 도리 돼. 형이 선수였잖아. 진짜 SNS형 그 선수 있잖아요. 야, 난 팬들 다 들었다 놨다 했다. 그 맨날 뭐 SNS만 올리면 그 동그란 그 청백정 모양 그 동그란 거 세 개 빡빡 박으면서 그 글 쓰는 그런 그거 애들 있잖아. 하트로. 하트로. 이 사랑에 후회 없어 막 하면서 막. 그렇지. 어쨌든 좀 그런 모습들에 있어가지고 좀 이랜드 전에는 좀 도리 형은 좀 승산이 있어 보인다. 나는 아직 이랜드 경기를 다 보지를 못해서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겠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나는 심판만 똑바로 된 심판이 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꿀릴 건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심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심판은 양 팀이 똑같이 불안 요소를 가져가는 거라서 그거는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론 그 심판이
편파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뮬리치 반칙 좀 불어달라고. 그냥 단순히 오심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아, 근데 보는 내가 지쳐서. 그러니까 승패도 승패지만 지치고, 이번에 진짜 말했듯이 뮬리치 보세요. 자기가 파울을 당했는데 오히려 뮬리치 파울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아니, 유도로 넘기는데 뮬리치한테 파울을 주고, 손석영 완전 돌파해서 나오는데, 샌드위치 당해서 넘어졌는데, 그거 손석영 파울로 주고. 나는 그 심판이 100%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6대 4라도 가면 6에 손을 든 그 판정을 내려주는 심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대부분을 그렇게. 근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막 7대 3인데 3 정도 되는 판정이에요. 3회 동의를 하는 판정을 매번 해. 그러면 그 심판은 잘 됐다고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수준 떨어지는 심판. 와. 그치, 딱 수준이 떨어지는 거지. 너무 수준 떨어지더라, 이번.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2부에 있으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가야지. 일부 심판도 그 지경이었는데 지금은 더 장난 아니더라. 앞으로 더 각오를 하자. 이런 얘기죠, 이제. 근데 나는 오히려 1부일 때보다 조금 덜 억울했다? 왜? 그 경기를 보는데, 그냥 막 미칠 것 같은 상황은 없었던 거야. 보면서. 우리가 약간 조금 안 좋은 상황을 당해도, 막 억울해 미쳐버릴 것 같은 상황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나마 그냥 전체적인 수준이 우리가 이겨서 마음이 유해진 거야. 그래, 맞아. 전체적인 수준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산과의 2대1 이기긴 했지만 어쨌든 수원 삼성이 이른 시간에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낸 2대1이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정상적인 스쿼드로 경기 전체를 운영을 한다면 또 그렇게 또 꿀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안 들기는 해요. 제가 볼 때 11대 11로 했으면은 더 큰 점수 나왔어요. 확실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다시 뭐 경기 내용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손호준이 공을 따내서 딱 나가려고 중앙에 공을 주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박상혁 없는 그 자리가 딱 비어 있는 거야. 와, 만약에 걔가 있었으면 뭐라도 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양쪽에서 다 뛰고 있었거든. 그치. 그러면은 이제 그 양갈래 상대 수비수는 양자태기를 해야 되거든. 와, 그 상황이 한 2번 있었는데 너무 아까운 거야, 그게. 너라도 들어가지. 나는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아산 팬이 한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그 고등학생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리딩 콜리더? 하시는 콜리더가 이제 그거 나도 뜨던데 연관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아산 이순신 운동장 거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원정버스를 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가 수원에 가다니 이게 실감이 안 난다고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니 내가 수원 월드컵 경기장 왔다니 막 이러면서 오는데 거기서도 나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 팬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원이랑 경기를 다 하고 이런 날이 오네? 라는 뉘앙스였고, 와서 우리가 14,000명이었잖아요. 14,000명 중에 아산 팬이 많아봤자 500명? 많아봤자 500명밖에 안 됐으니까 나머지는 다 수원 팬이니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리딩하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는데 중간에 승산이 있겠다,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잠깐이라도 갔더라고요. 우리가 경기가 뭐 퇴장도 당하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 순간 그 전까지는 되게 호의적이었어. 근데 갑자기 뭐? 아무리 우리가 한 명 퇴장당해도 너네는 이겨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하면서 우리가 퇴장당한 걸 왜 잊었냐? 우리가 한 명 없어도 너네 정도는 이겨야 돼 라는 게 다 깔려있는 거야 지금. 아산 정도는. 그래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뉘앙스는 알겠지만 그 결과의 이유는 김현석이 초짜 감독이었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나는 좀 강하게 든다 이거죠. 그것도 그러네요. 우리도 뭐 연기원 초짜인데요. 근데 초짜. 근데 걔는 지난 시즌에 좀 해봤잖아. 아니 어떻게 보면은 영규훈이 훨씬 더 초짜지. 그 사람보다는. 김현석 감독은 코치 경력도 좀 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스텝으로 프런트로 가기 전에 현장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서. 알고 보니 봐봐. 김경훈이 본체 아니야? 봐봐. 김현석은 아버지였다가 다른 아버지였다가 아버지로 온 거고, 우리는 큰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큰형이 아버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처음이지. 박경훈.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냐면 박경훈이 제주 시절 때
그때 제주 축구를 잠깐 떠올려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하고는 아니야. 지금 그 박경훈 색깔이 묻어 있지는 않아. 그래서 뭐 이기면은 박경훈이 본체고 지면은 염기훈이 뭐 저러는 거고 막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고. 왜 예전에 그 박경훈이 제주 시절에 맡았을 때는 공격형 중미를 하나 두고 축구를 하는 그런 축구를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렇거든. 스타일이 바뀌었나 보지. 제가 볼 때 이 염기훈 감독이죠, 이제. 좀 어색하기는 한데, 만약에 지금처럼 조금 뭔가 역동적인 축구를 계속 하면서 성적이 나오면,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나는 욕먹고 있는 게 좀 너무 안타까운 입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는 하는데, 평가가 뒤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와야 네. 수원 삼성 전체의 평가가 좋아지는 거고 성적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긴 하죠. 뭐 어쨌든 그놈의 역동과 감동의 K리그 이제 막 뚜껑을 열었는데 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이번 1라운드 한번 훑어보면 천안이 그렇게 잘할 줄은 몰랐고 그 다음에 아무리 부산이 이랜드를 상대로 했지만 홈에서 그렇게 무너질지는 몰랐고 일단은 나머지 뒤에 두 골은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 물론 기록은 되긴 하겠지만은 별 의미가 없는 골이긴 하고. 왜요? 그러니까 이제 90분 넘어가서 후반 인저리 타임에 먹은 두 골이긴 한데 두 골 다 그냥 부산이 공격 앞으로 하다가 뻥 나오는 거에 먹히고 그러는 거여서. 근데 부산이 뭐 물론 아까 전에 내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안병준이 우리랑 있을 때 가장 안 좋은 모습을 계속 경기 내내 보여준 것도 있긴 있는데 짜임새가 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부산이요? 작년에 그 좋았던 짜임새가 선수 몇 명 영입하고 그게 급하게 투입시키면서 그 짜임새 좀 있다. 근데 1라운드 전체적으로 리그 1도 그렇고 리그 2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 짜임새라는 게는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직 없는 걸까요? 대부분 다 이제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거의 대부분 다 선발로 내세웠고 그래서 그 선수들하고 기존 선수들하고 호흡 맞춰서 돌리고 막 하는 것들이 아직은 팀에 대한 명확한 색깔이 나오지 않는 것들 같고 그게 전부 다 맞진 않는 것 같으니까 1라운드 하나만 보고선 좀 어렵긴 할 것 같긴. 뭐 이랜드가 이번 경기가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이번 라운드는 김포가 이제 휴식하는 맞아요. 첫 라운드였고요. 그러니까 윈도 들어갔어. 김포를 제외하고 모든 팀들이 다 이제 무승부가 없었던 경기였는데, 그렇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예상했던 순위에 있어가지고 이랜드하고 경남, 그다음에 수원 삼성까지 해서는 이제 승리를 따낸 라운드였고, 우리가 예상했던 팀들 중에 의외로 부산, 안양 요런 데가 이제 좀 아니 안양은 이겼구나. 부산이 성남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성남은 이렇게 될 줄 알았고. 성남이 어떻게 된대요? 졌죠. 누구랑? 성남이 어디랑 했었더라? 되게 재미없었는데 경기가. 그래요? 되게 재미없었나 보다.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거 보니까. 성남이 청주하고 했었던가? 하여튼 뭐 그럴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안산이나 하여튼 뭐 우리가 좀 예상했던 거하고는 또 다른 그런 정말 예측 불허이긴 해요. 안양이랑 성남이랑 했어요. 아 그래 안양이 그래 뭐 이거. 그 다음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리그긴 하지만 K리그 1만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딴 거 다 기억 안 나고 광주는 진짜 그 끝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매력적인 진짜 막 심장 터져버릴 것 같이 재밌는 축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대가 또 상대이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축구를 하더라고요. 링가드 나온 너무 짜릿했어요. 링가드 광주 팀이랑 축구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와 진짜 반할 뻔했다 진짜. 근데 막 그 14번이 광주 14번이 대단하더라. 누군데요? 이름 뭐였더라? 그게 아니야? 그 정모식인가 한모식인가. 광주는 한 명도 아는 선수가 없어. 유명한 선수가. 그러니까 이제 뭐 딴 걸 떠나서 이정효 감독이 감독밖에 몰라. 후반 막판쯤에 이제 자기들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빨리 안 올라가니까 막 혼자서 옷 벗고 벤치 옆에서 막 하는데 카메라에 찍힌 모습 보니까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입모양이 씨발이야. 그게 탁 나오는데 오디오로 나왔어요. 그거 쟤네 뭐 하는 거야 그게. 김기동이에요? 이정효예요? 이정효였지. 진짜 막 정호연. 정호연 걔는 지난 시즌에도 정호연 아닌가?
지난 시즌에 정우현 어제 경기 그 있구나, 광주 첫 경기 유명하게. 핵심이 정우현이었어요. 진짜 미쳤었어요. 쉽다고 정호연 맞네. 멋있네. 정말 매력적인 축구를 좀 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내 예상했던 요거는 뭐 다른 분들은 공감 못할 수는 있는데 저도 이번 K리그 1에서 정말 이번 시즌 힘들겠다라고 느꼈던 두 팀이 딱 대구하고 서울이었거든요. 포항 아니요, 난 포항은 아니야? 난 포항이. 나는 대구하고 서울 이 두 팀이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좀 일단은 그 1라운드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좀 힘들어하네요 많이. 그리고 뭐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일단은 첫 라운드 상대가 좀 버거운 상대이기는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한 경기씩밖에 안 했잖아요 지금. 네 이제 뭐 하나 가지고 뭐 한 5경기는 해봐야지. 대구가 김천이 이렇게 버거운 상대인가?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않을까? 좀 김천 이번에 스쿼드 되게 괜찮았던데 축구도 재밌게 했고 김천에 일단은 강현무가 되게 엄청 잘했잖아요. 강현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울산 수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었어요. 그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은 막판에 PK로 하나 넣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야기해봐야 뭐 우리 리그 아니니까 우리 세상 아니니까 뭐 상관없고. 천상계 리그를 감히 우리가 이렇게 언급해도 돼?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확실히 끝맺음을 하자면은 기분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그래봤자 너네들이 이겨봐야 2부지 이게 아니라 오랜만에 개막전 승리잖아요. 또. 하고 뭐가 됐든 3년 만이래요. 이기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 좋고 이 좋은 기분으로 우리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선수나 감독, 뭐 코치진, 뭐 프런트 다 이렇게 좀 좋은 기분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으쌰으쌰하는 그 한 시즌의 스타트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기분 좋은 2부가 낫죠? 아니요. 맨날 이기는 2부가 낫죠? 사람들 2골 딱 넣고 났더니 반응이 뱀 대가리가 나을지도 나도 그 생각했는데. 아니야. 똥밭에 걸려도 2승이나. 뱀의 머리가 나을지도 이러면서. 여기도 괜찮은가?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다음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거고요. 예. 그 한 경기로 인해서 이제 이번 시즌을 조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평가의 바로미터가 돼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산 한 경기만 놓고 다 뭐 결정 지을 수는 없는 사안이긴 하지만 이적생들을 중용하면서 그 이적생들의 기본적으로 뛰는 모습은 나쁘지 않았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명이 못 나온다. 근데 우리가 뮬리치한테 좀 박한 게 여태까지 뮬리치가 해왔던 그런 뭐는 결과론적인 것도 있지만 2부에서는 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이번 경기로 그걸 좀 약간은 입증해 준 게 아닌가라는 감사함이 있고 이게 끝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있고 애초에 성남에서도 10골 이상 박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의 지원만 들어가면 2부에서는 확실히 슛기술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요. 발밑도 확실히 좋은 선수예요. 확실히. 무엇보다도 아까 이제 말했던 뭐 이상민이 그러니까 뭐 뮬리치를 가운데 세워놓고 뭐 양쪽으로 누가 뛰어 들어가든 간에 카즈키가 복귀를 해야 돼요. 카즈키가 와가지고 중앙에서 교통정리가 되는 그런 축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뭐 4-4-2나 4-3-3 단순한 포메이션이 아니라 4-2-3-1이라든지 아니면 뭐 3백에서 앞에 세워놓고 뭐 찔러주는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다변화된 전술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카즈키가 와야 돼요. 카즈키 서브에 있었죠 이번에? 아니요. 없었어요? 부상이에요? 내가 알기로 부상에 부상에 서브에 있었어요. 카즈키가 복귀했을 때 축구가 또 어떻게 나올지도 기대도 되고. 그러네요. 일단 그 한 경기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일단은 한 경기를 평가함으로써 이번 시즌 약간의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는 첫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단 뭐가 됐든 이겨놓고 봐야 돼요. 상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와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요. 엄청 판이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너네 이렇게 못해? 너네 이렇게 잘해? 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팬들도 지금 2부에 있는 팀들이 처음이지만 선수들도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 한 라운드 돌아갈 때까지는 이 얘기를 계속 무한 반복하지 않을까. 일단은 여태까지 우리가 방송을 하면은 경기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의 우리 의견이 크게 갈리지도 않고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그쵸. 가긴 했는데 그쵸. 오늘은 다 생각이 달라요. 그쵸. 근데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 생각이 다르실 그쵸, 거예요. 그쵸. 이게 아산이 못해서 이긴 감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딱 10분 정도 지나고 났었을 때 네. 되게 화가 났던 게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딱 시작하면은 그래도 1부에서 수원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산 정도면은 위에서 진누르치치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딱 10분 지나고 나서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아산 애들이 할만하네라는 생각을 하고도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게 사실이에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게. 맞아. 그게 너무 열받았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다음은 이랜드고 그 다음은 안산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깔고 갈 팀이에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상대방 팀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가 절대 생각도 안 해보고 견뎌보지도 않았던 팀인데 우리가 막상 뚜껑을 열고 봤을 때 그렇게 10분 지나니까 비슷하다고 느껴버렸잖아요. 근데 또 그럴 거고 지금 결론은 이랜드가 지금 부산 3대0으로 잡은 상황에서 이랜드는 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기도 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FA컵 4강을 갔는데 이랜드 만날래, 전북 만날래, 울산 만날래라고 했을 때 만나는 팀이 이랜드라고 생각하고 경기 보면 또 그러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울산 만나면 쉽지. 3대0으로 또 이기면 되지. 어떻게 그렇지. 근데 이랜드 전을 다들 안 가시잖아요. 못 가시고. 제가 대표로 가서 목동 경기장의 그 감성과 감정과 그리고 얼마나 교통이 막히고 얼마나 불편한지. 아니요, 차는 제가 한번 예전에 목동 근처에 개인적인 일로 갔었는데 차는 안 갖고 가려고요. 저 주차 못하면 집에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한번 그 오목교역을 경유해서 가는 루트로 갔다 오겠습니다. 네. 예, 뭐 그때 갔다 오셔서 그때 이야기를 좀 재밌게 썰을 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그 선수 등록 마감일이 언제죠? 그게 조금 늘어났어요.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3월 8일이 아닌가요? 뭐 그쯤일 거예요. 원래 그 2월 말 3월 1일 딱 하면 딱 끝났잖아요. 그게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등록 마감일이. 저도 정확히 며칠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조금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또 등록하는 숫자가 1부하고 2부하고 달라요. 그 숫자의 차이가 1부가 아마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뭐 조금의 변화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오늘 뭐 두근두근한 얘기도 하나 있었고, 또 계속 며칠 전부터 두근두근한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 선수 등록일은 남은 상태고. 그럼 두근두근 해도 되는 거예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퉁가라 그 선수가 빅버드에서 뭐 이렇게 관전했다 뭐 그런 목격됐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제로 뭐 사진 찍어서 올라온 게 있다 보니까 아마 등록이 되지 않을까. 그 선수는 어떤 선수인데요? 몰라요. 나는 우리 팀 용병은 그렇게 크게 기대가 안 돼서 그냥 감흥이 없어요. 아마 이번 시즌 수원 삼성 용병 맥스치는 저희 뮬리치의 2골, 그게 제일 맥스의 아니야, 뮬리치가 매번 골 넣을 수도 있어. 옛날에 대안처럼. 아니, 최대치가. 그러니까 그 최대치가. 난 해트트릭 할까봐 깜짝 놀랐는데. 뭐 아무튼 저희가 즐거운 그 첫 승과 함께 또 다가올 이랜드와의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공존하는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원정은 티켓팅이 진짜 빡세질 것 같잖아요, 다들. 심신의 안정을 취하면서 티켓팅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유니폼도 내내 계속 팔 거예요. 지금 뭐 당연히 우리가 수요가 만 명이 필요한데 한 번에 10,000장씩 못 찍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면 유니폼도 다 나오고 내 손에 다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너무 화내지 말고 우리 잘 슬기롭게 지내봅시다. 아니 진짜 4시에 오늘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뻑이 나지. 이게 다 같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워워하고 일 때문에 전화가 왔어.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봤지. 다 매진인 거야. 난 뭐 잘못 본 줄 알았어. 일단 정상 창작을 좀 해주자고요. 네, 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스폰도 늦게 결정이 됐고, 맞아. 배번도 늦게 나왔고, 맞아. 그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번까지만 봐줍시다. 다들 관계자야 뭐야. 네, 화를 내더라도 영양가 있게 내자 이거지. 거기다 화를 내봤자라는 거죠. 화 내봤자. 왜냐면 사시는 분들이 화내는 건 이해해. 나처럼 안 사는 사람들은
나는 나중에 남으면 살게요. 나도 시즌 난 후반에 살 거야. 원정 사야 된단 말이야. 사는데 조금 기다렸다 사자고요. 시즌 후반 때. 원정 마킹이 한석종이란 말이야. 못 입다고. 그렇다네요. 못 입. 네. 뭐 하여튼 뭐 다들 기다리시면은 또 온라인으로 다 팔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또 사고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오늘 확실히 생각한 게 오프라인 가서 사야지 그냥 그 생각했어요. 그래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가올 이랜드 경기 좀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화이팅! 앞서 댓글 달아주신 그 네. 이랜드 팬분의 이야기처럼 목동 원정 갈 때 좀 여유를 두고 대중교통 타고 이동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너무 막 뭐 참고로 제가 그 목동 근처에서 한 10여 년을 살았었는데 그 꽤 전 얘기예요. 한 10년 전 얘기긴 한데 그때도 주말에 그쪽 동네는 정말 차가 움직이기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경기가 아니어도. 경기가 아니어도. 워낙에 유명하되고 도로 그 교통방송 들어보면은 항상 나오는 지역이고. 예.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자차 운행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늘 원정 때 얘기해 드리는 건데 저도 사실 살짝 실수할 뻔했는데 자리가 N석에 없다고 2석에 가더라도 투명망토를 입고 가든지 조용히 가셔야 돼요. 진짜. 티 내거나 수원 삼성 얼굴에 먹칠을 하면은 내가 쫓아가서 멱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막 그저께 어저께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차라리 일반석을 갈까? 일반석은 좌석도 되게 많은데. 이랜드 옷 입고 가는 거야. 그 팀이 옷 입고 가야 돼. 아무튼 그 섣부른 생각으로 뭐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좀 유익하고 재밌고 안전한 원정 그리고 그 안전한 원정이라는 그 안전에는 여러분들의 책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러니 저러니 말 안 나오게 뭐 재밌는 그런 또 한 주가 되길 기대해보면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그만하자. 네, 힘들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삼성의 2부 리그 순항을 기대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